네, 안녕하세요. 굿이브닝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내용은 급락장에는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까라는 내용입니다.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좀 빠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고조가 되면서 이게 경기 침체까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하락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뭐 FOMC 발표가 나오면서 반등을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이제 하락하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이제 가치 투자적인 접근과 기술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가치 투자적인 접근은 어떤 거겠어요? 좋은 주식이 싸졌으니까 가치 투자를 길게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를 그리고 혹은 업종 대표주들을 분할로 매수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죠. 항상 우리는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하는 게 하락장이 왔을 때 다들 돈이 없는데 이때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대형주가 좀 많이 빠졌고 삼성전자도 지금 6만 원까지 와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면 이제 들고 갈 때 이제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을 볼 수 있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기술적인 접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졌는데 어떤 종목을 잡아야지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예요.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낙폭과대라는 부분이 있겠고, 하나는 강세 테마의 종목이 있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해보면 낙폭과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락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락할 때는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타고 하락한다 그랬죠. 근데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마지막에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는 경우, 이런 하락이 보여주는 경우 반등하는 경우에 이 하락하는 이동평균선까지 닿는다 하더라도, 닿는 데까지만 기대 수익률을 본다 하더라도 대강 좀 많이 빠지는 종목들은 2%만 봐도 뭐 30%가 넘는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노리는 형태가 낙폭 과대주 단기 매수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 강세 테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약해요. 약하는데도 불구하고 얘 혼자만 상승장이야. 그런 종목들 있죠. 얘 혼자만 상승장으로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 시장이 이제 하락하고 조정을 주는데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 급하게 눌렸을 때, 급하게 눌리면서 이동평균선에 닿았거나 이동평균선 살짝 깨는 형태가 나오면서 하락의 모습을 보였을 때 강한 종목이 결국에 골이 깊으면 그 반등도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릴 수가 있겠다. 예, 노림수가 되겠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낙폭과대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하락 부분들을 겪으면서 정말 골로 가는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낙폭과대주를 보통 봤을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접근하는 게 좋냐면 약간 이제 스몰캡 같은 너무 큰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은 개별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 종목들, 괜찮았었던 그런 종목들이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에서 급하게 이런 식으로 밀릴 경우에는 매수를 한 부분이 좋다. 그래서 이제 스모캡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낙폭과대주를 매수를 할 때는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게 또 심리적으로도 좋아요. 왜냐면 이제 개별주를 샀는데 개별주를 매수를 하거나 되게 작고 시가총액도 작고 이런 종목도 샀어요. 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낙폭과대가 그렇게 떨어지면서 이게 만약 반등이 나올 때 이렇다 할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들고 가기도 좀 버겁고 하루 이틀 좀 늦게 출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버티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개별 종목이 너무 많이 빠진 상황에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스몰캡 종목들, 대형주들도 낙폭과대 뭐 문제가 특별하게 없는데 뭐 이슈 하나로 시장 하락을 틈타가지고 급하게 밀렸거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적 이제 매매가 가능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이제 B라는 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강세 테마인 종목, 최근에 제가 이제 종목들 업종이나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들도 다 지금 현재 강세 테마인 종목이고, 이 종목이 하락 부분들을 좀 강하게 좀 밀려 내려온다면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봤을 때 강한 종목들, 시장 대비 지금
제일 강했던 종목들, 혹은 시장이 지금 하락하기 바로 직전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중기 이동평균선까지 며칠 만에 막 쏘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우리가 좀 매수를 접근하는 부분들에서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게 공포감이라든지 얘도 결국 떠밀려 내려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그것보다 굉장히 강했던 친구가 시장이 약해가지고 같이 떠밀려 내려온 거기 때문에 반전이 나오는 형태가 되게 되면 이 파동이 제일 강한 파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하나 이제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별표 3개짜리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이제 강했던 테마라는 게 있어요. 하락할 때 강했던 테마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시절에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하는데 뭐가 올랐어요? 뭐 백신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백신 나오기 전에 뭐 키트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이때 같은 경우는 점진적 확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와서도 한동안 1년 동안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런 경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전쟁이 발발됨에서 뭐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승되면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인플레 때문에 지금 하락의 원인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딱 생각했을 때 이제 대표적인 사료고 뭐 유가 이런 게 있겠죠. 이런 부분은 시장이 반전하는 모멘텀이 생기는 경우에 없어질 테마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구간에서 아무리 강했던 종목이라도 다 밀렸다고 해가지고 매수를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하락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기술적 반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강했던 테마라고 하더라도 이 하락할 때 강했던 테마가 이런 식으로 밀려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 하락의 원인이 된 부분들 때문에 상승한 테마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반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보단 이 하락에 대한 원인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테마 쪽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원래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것 때문에 하락했다면 반등이 나올 땐 사실 사라질 테마인데, 이건 팬데믹이라는 이슈가 되면서 엄청나게 강했던 상승이 보이는 부분이고, 지금 전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료 유가가 올라왔는데, 막 전쟁이 진짜 이게 정말 말도 못하게 엄청나게 확산이 돼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패닉이 돼버리는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만약 나오게 된다면 그것도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정도가 되면은 전쟁은 시장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급락장 이후에 시장의 일반적인 순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락이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밀렸다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하락하는 어느 일반적인 부분에서 끝부분에 오는 이 정도의 자리에서는 개별주들이나 완전 대바닥에 있는 생전 듣지도 못한 듣보잡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은 잡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에 이제 올라오는 반등의 이제 첫 파동에서는, 이 파동에서는 낙폭과대주나 이제 강세 테마 중에 좀 더 강한, 제일 강한 선별적인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겠고, 낙폭과대주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번의 상승에는 이제 전반적인 강세 테마였던 종목들, 강세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끝나고 좀 조정을 주는 이런 형태에서, 여기서는 이제 주도주가 올라오고요. 기존에 있던 주도주가 올라오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순환이 되면서 주가는 옆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급락을 했을 때 낙폭과대주와 강세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좀 순차적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매매를 한다면 또
더 좋은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